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어의 발견의 강의에 자리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대단히 독특한 것으로 저희 최근에 저서 New Romantic English에 관한 그런 소개의 그런 간단한 강의입니다. 무엇이 다른가 중에 어떠한 컨텐츠, 어떠한 그런 기본 자료, 어떠한 예문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학습자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재미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 무엇이 정말로 기존의 영어 학습과 근본적으로 다른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영어 선생님들께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 책 자체의 역사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는 좀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의 그런 새로운 그런 영어 학습, 교육의 방식인데요. 영어 인문학, 어떠한 스토리를 가지고 그냥 기계적인 그러한 어학의 책만이 아니라 그 언어라고 하는 그릇에 담긴 어떤 정신일까요? 아니면 사회문화적인 인간과 사회에 대한 또 세계에 대한 그런 해설이 함께 맞물려 있는 재미나는 그런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저에 관한 프로파일이 간단히 따르고 있고요. 네. 책의 소개다. 제목 자체가 로맨틱 잉글리시입니다. New Romantic English. 어떤 면에서 로맨틱하냐? 이거는 기본적으로 영어 선생님들의 영어 교수로 제가 국내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러나 그전에는 거의 30년 동안 미국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저 또한 또 미국에서 대학원에서 여러 군데에서 여러 가지 영어학과 그리고 다른 인문 사회 계통의 공부를 하면서 어, 자료를 수집하고 또 분석하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집필을 하고, 그리고 오랜 동안의 실제의 티칭에서 미국과 한국에서 검증을 했던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세 권으로 나와 있는데요. 네, New Romantic English. 자료 수집, 정리, 분석, 그리고 체계적으로 그걸 구조화하고 또 집필을 하고 실제의 교육 현장에서의 검증, 그리고 이 New Romantic English 이 최신판은 기존의 판에 50%의 내용이 추가가 되고 상당한 양이죠. 네, 그리고 학습자를 위해서 어떤 글자는 언더라인을 치고 어떤 글자는 색을 입히고 어떤 부분은 또 그걸 보울드를 처리해서 학습자들을 위한 최대의 시각적인 학습 효과를 노리도록 그렇게 얻도록 그렇게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책이라고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0년 플러스의 집필 과정을 밟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이 이제 처음으로 어, 원조라고 그럴까요? 우선 2012년에 Romantic Grammar English라는 국내에서 출판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3년 후에 Romantic Grammar라는 제목으로 다시 개편이 되었고요. 현재는 크게 증보, 개정이 된 그런 신판입니다. New Romantic English. 9편의 사랑의 고전적인 영화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최신의 영화를 보는 젊은 세대들이 보기에는 조금은 오래된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지만은 저에게는 그 인기 자체보다도 영어권에서는 그럼 어떠한 영화를 로맨틱한 영화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작품으로 뽑느냐, 거기에 대부분이 이 작품들이 들어갑니다. 타이타닉, 또 노트북, 러브 스토리, 아주 오래된 그런 영화이죠. Groundhog Day, 그리고 스위트 홈 알라바마, 국내에서 스위트 알라바마라고 아마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인 어 바럴, 병석에 담긴 어떤 메시지, 고스트, 사랑과 영혼으로 번역이 되어 있죠. Walk to Remember, 우리 젊은 청년, 청소년들의 그 사랑의 영화. 요거는 Walk, Walk to Remember라고 국내의 제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The Bridges of Madison County, 중년의 사람들에게 미국이든 한국이든 상당히 열광적인 사랑을 받았던 그러한 소설과 그런 영화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9편의
명대사와 명장면을 추출을 하고 거기에서 해설을 가하는 이 작품의 기본적인 축이 이 9편의 영화의 사랑의 영화의 중요 장면 또 어학적으로 배울 것이 있는 명대사의 모든 요건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영어들이 어 그렇게 샘플링으로 추출이 된 것이죠. 네. 거기에서 여러분들 그 학습자들을 위해서 어디에서부터 설명을 가하냐면 음절, 발음부터 중요한 것들을 한국 사람들 많이 실수를 하거나 잘 모르고 있잖아요. 뭐 베이직이라고 한다든지 그야말로 베이직한 것의 가장 기초적인 한국의 국민 발음 오류입니다. 베이직, sick으로 발음이 됩니다. 영어의 어느 지역이든 미국이든 캐나다이든 오스트레일리아이든 뉴질랜드이든 영국이든 또는 뭐 아일랜드라든지 다른 지역에서도 다 모두 베이직. 그것처럼 우리는 디너 쇼다. 뭐 디너, 디너가 아니라 then을입니다. then에서 첫 번째 음절이 끊어지고 스트레스를 갖고 있고 뒤가 을이에요. then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then을. 이러한 발음과 또 디너는 저녁 음식이라고 그래요. 저녁 식사. 그게 아니라 dinner의 원래 뜻은 the main meal of the day. 하루의 가장 중요한 식사입니다. 이것이 대개는 저녁 때 식구들이 엄마 아빠가 들어오고 집에 그리고 식구들이 식사를 하기 때문에 대개는 우리가 저녁 식사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지만은 저녁이라고 하는 시간대에 그런 초점이 맞춰 있다면 그거는 dinner가 아니라 supper, supper입니다. 그래서 dinner는 때로는 일요일 같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나 뭐 성당이나 어떤 그런 예배를 보고 어떤 빅마마 할머니, 고모 할머니, 어떤 이런 집에 모여서 우리가 큰 여러 식구가 함께 큰 가족으로 식사를 한다. 그러면 그게 썬데이 디너가 되는 거예요. 한 12시 반이나 늦어도 1시쯤이면 먹게 되는 그러한 것이죠. 특히 미국 남부에서는 중요한 오랜 전통입니다. 그러한 단어의 발음이나 의미가 국내에서 잘못 교육되거나 그럴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책이지만은 제대로 발음하실 수 있도록 발음 기호도 거기 음절 표기까지 다 되어서 나오고요. 그리고 어떤 수거, 한국어 영어 교육에서 상당히 그 좀 miserable 그 처참한 교육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수거입니다. 수거는 이디엄은 두 개 또는 이상의 낱말이 모여서 새로운 하나의 독자적인 의미를 가질 때인데요. 우리의 영어 교육에서는 대단히 소홀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assume 그렇게 가정 전제가 되고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수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가르치고 배웠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이 우리가 가져야 되고 또 숙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관용적인 표현, 이럴 때는 상투적으로 어떤 표현을 해. 그리고 문장의 형태, 구문, 어떤 지역적인 문법, 어법, 그리고 문법, 어법의 그러한 논리성, 언어의 논리성을 뛰어넘어서 이런 환경, 이런 문맥에서는 어떻게 표현한다. I'm broke. 나 땡전 한 푼 없어. 완전히 뭐 파산을 할 경우에도 쓸 수 있고 돈이 하나도 없을 때. 왜 또 broke라고 비동사에 과거형을 쓰나요? 과학적으로는 납득이 안 가죠. 그것이 바로 용례, usage입니다. 한국 영어 교육에서 대단히 취약한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 모두 해설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예문의 사회 문화적인 영어권 사람들의 그리고 물론 영어권 사람들의 그런 사회 문화나 인간의 이해, 세계 이해 이런 것들이 가장 커다란 중심이지만 때로는 전 세계적인 그런 다른 나라들의 다른 문화권, 언어권의 이야기들도 가끔씩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경험하는 사람이 포커스 이것도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 문화의 어떤 규범, 코드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배경 설명이 예문들에 주어집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언어라고 하는 것에 그 entirety 그 전체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영어를 학습을 하면서 배우고 스토리를 듣고 그러는 것이죠. 네.
이 총체적인 그러한 영어 학습서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또 집필이 되고 미국의 사람들에게 또 영어 교육에서 사용이 되고 그들에게 어떤 경우에는 어떤 예문들이 추출이 돼서 실제의 티칭 현장에서 사용이 되고 그리고 국내의 선생님들이나 미국의 영어 선생님들이나 어떤 글을 쓰는 작가분들 그리고 국내의 영어 전문인들에게까지 그렇게 실제의 연수와 티칭에서 국내의 그런 물론 학생들에게도 또 청년들에게도 다 실제의 교육에서 검증이 된 그러한 작품들입니다. 오랜 세월이 걸린 그래서 미국과 한국 양쪽에서 그렇게 철저한 그러한 집필 작업과 사용과 검증을 거친 작품이다. 그래서 이 9개의 영화 속에 나오는 대사들만이 이 책의 전부냐? 전혀 그렇지는 않고 이게 중심 그 필러 그 기둥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이고 이 9개의 기둥이 이제 새끼를 치면서 많은 예문들을 여기서 학습하게 되는데요. 그 이외에도 이 9개를 넘는 수십 개의 영화의 중요 장면들이 또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노래로 유명한 그런 대중 그런 팝 음악들 현재의 그런 어떤 일부 랩 음악 밥 딜런 또는 엘비스 프레슬리 수많은 그러한 노래들이 나옵니다. 책, 중요한 거서, 사상가, 철학가들의 책, 역사적인 모습, 소설, 신문, 잡지, 잡지만 해도 미국의 중요한 잡지 또는 지역의 작은 잡지들에서 100개 이상의 잡지들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많은 그런 스토리들, 사설들, 중요한 독자들의 편지들 또는 인터뷰하는 이야기들. 라디오가 라디오에서 사용되는 어떤 표현들, 라디오 방송에서 추출된 다 지금의 MP3 이전에 테이프로부터 다 그 시절부터 추출이 된 중요한 미국 사회나 그 영어권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 라디오 토크쇼들 그런 또 인터뷰들 또는 청취자들이 방송국에 전화를 해서 대화를 하는 콜인이라고 그러죠.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의 전화다. 그리고 신문 잡지를 읽는 독자들이 그 신문 잡지사에 어떠한 의견을 내거나 그 대답을 듣는 그런 투고 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유명한 정치인들, 역사적으로 중요했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그렇게 대중에게 유명하거나 저명하거나 권력을 가지고 경제력을 가지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 그래서 저명한 사람, 일반인들 모두가 등장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다양한 분야, 그리고 다양한 인종, 민족, 그리고 원주민들의 이야기까지 그리고 미국의 50개 주의 이야기, 그리고 그 주들의 많은 도시들의 이야기, 타운들, 조그만 벨리지의 이야기들, 미국과 영어권 전체와 그리고 세계의 여러 가지 장소들이 나옵니다. 광범위한 주제가 예문들로 언급이 됩니다. 사회 문화, 인간에 대한 어떤 관찰, 어떤 학문적인 개념, 정치, 경제, 법, 미술, 음악, 예술, 사상, 철학,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 또는 장소들, 종교, 연애, 과학기술, 의학, 스포츠 등 인간과 사회와 세계의 다양한 모습들이 예문들로 펼쳐집니다. 그리고 삶, 인간에 대한 이해인데요. 인간의 그런 기쁨, 슬픔, 절망, 희망, 인간의 감정의 그런 영역들, 그리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러 가지 인생의 rites of passage라고 하죠. 지나가는 경로의 중요한 그런 의식들, 학교에 킨더가르튼 들어가고 엄마 아빠가 눈물을 찔끔거리고 또 대학을 가고 졸업하고 사랑에 빠지고 직장이나 일을 커리어를 추구하고 중장년 또 시절의 이야기들 그리고 아이들을 가정을 가지고 키우고 또 일부의 사람들은 뭐 이혼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또 스토리들이 있죠.
그리고 노년, 그리고 죽음의 순간까지 사람의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장면들이 그렇게 영어로 표현되고 거기에 대한 해설이 옵니다.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그런 영어로 한 사람이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사회가 가진 그러한 꿈과 희망, 시련과 고통 이런 것들이 다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 예문들은 그래서 이 예문의 성격과 종류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 교육에서 언어 교육에서 예문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영어 선생님들이나 집필자들이 아직 충분히 깊이 깨닫고 있지 못하고 한다는 것이 저희 그런 아쉬운 그런 관찰입니다. 어떠한 예문이 담고 있는 어법을 아무리 정확하게 인간의 언어로 그걸 설명한다고 해도 그것은 나침반이나 그런 GPS, 지도에 뭐 가장 그 이상적으로 가도 그 정도 가는 거지 완벽하진 않아요. 어디선가 그 규칙을 설명해서 부족함이나 약간의 이 경우에는 맞지 않는 그 작은 오류들 이런 것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언어 학습에서 예문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성격의 어떤 종류의 예문이 학습자에게 전달되느냐, 어떻게 전달되느냐. 그래서 예문의 해설 방식과 예문 자체의 성격과 종류가 어학적으로 또 지성적으로 다양하냐. 한국어 영어 교육은 기본적으로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나의 삶과 내 주변과 이 세상에 대한 설명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런 어떤 다양한 그런 언어를 알아야죠. 그리고 그러한 해설을 할 때는 내가 진보적이다 또는 보수적이다 또 다른 어떤 제3의 제4의 그런 아이디어를 주로 갖고 있다고 할 때 그것이 한쪽으로만 치우치면은 학습자에게는 그다지 좋은 그러한 공부의 자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집필자 선생님의 그러한 나름대로의 생각은 있어도 그 다양한 세상을 보는 눈, 그 언어가 담고 있는 그런 세상에 대한 의견들이 오픈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설명될 때 그 예문의 해설이 교육적인 값어치를 갖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교육을 한다는 건 모든 게 지식과 정보만은 아닙니다. 거기 어떤 인간적인 휴먼 터치가 들어가서 어떤 humanity, 인류가 또 humanity죠. 인류에 대한 인간에 대한 사랑이 또 humanity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들어간다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제가 이 세 권의 New Romantic English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영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000개 넘는 그런 예문들을 여러분들이 이 세 권의 책에서 보시게 되고요. 이 책 또한 그런 다른 영어 선생님들이나 교과서를 집필하시는 분들, 그리고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 강사분들 모두에게 이러한 좋은 예문을 우리가 개발하고 학생들에게 이 예문을 통해서 그러한 언어의 그러한 어법이나 그런 논리성이라든지 다각적인 그런 어학도 좋은 예문이 가장 그렇게 효과적인 그러한 학습에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거 꼭 주의하셔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 한 낱말에 대한 설명이나 어법과 예문 하나하나가 다 설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지식과 지성, 그리고 감성, 창의성, 예술성, 수많은 이런 인간의 그런 능력의 부분들이 언급이 되고 언어적인 면과 지성적인 면, 양대의 그런 영역으로 가르자면은 그렇게 모든 그 양대의 영역이 다 그렇게 설명의 그런 포커스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에는 인간, 넓게는 세계, 그 안에 자기 사람이 들어있는 사회와 문화와 역사, 이런 것들을 살아 숨쉬는 실제로 사용된 그러한 살아 숨쉬는 재미있고 즐거운 영어를 예문들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행을 하거나 아니면 유학을 하거나 주재원으로 가서 그 영어권에서 사시거나 어떠한 환경이라도 여러분들의 소통 능력 자체는 그러한 리얼한 English, real place, real people, real time
이런 것들이 이 책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를 내가 구사하는 그런 능력, 세계의 또 하나의 나에게 지적인 수평선, 지평선, 세계의 창문을 열어주는 그러한 언어적인 도구죠. 거기에 나를 더 행복하게 해주고 내 삶을 더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저는 이 영어 교육과 학습을 삶의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언어의 도구를 가지고 그거를 숙달하시고 세계인들과 손잡고 그리고 세계를 또 리드할 수 있는 그리고 가까이에는 나의 주변에 또는 나의 그런 커뮤니티에 그렇게 기여하고 멀리는 세계에 또 나가서 기여하는 그러한 영어 교육, 영어 학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뉴 로맨틱 잉글리시 세 권에 들어있는 재미있는 스토리를 가진 영어 인문학. 이것이 물론 재미있는 책만을, 재미만을 노려서 책을 쓴 거는 절대로 아니고요. 그러나 이러한 인간과 사회, 문화, 역사, 세계를 내가 공부하는 그 영어 자체를 통해서 그 안에 그거를 함께 내가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은 그리고 스토리를 가지고 있으면 기계적이고 도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재미나죠. 오늘 내가 피곤하다 그럼 소파에 누워서 보시다가 주무실 수도 있는 그러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또 공부를 하시다가 질문이 있으시거나 또는 어떤 점에 대해서 작은 강의를 부탁하신다든지 그런 거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운데 도와주시면은. 네. 다음에는 지금 강의에서는 이렇게 New Romantic English의 구체적인 그런 contents, 그런 내용물, 어떠한 그런 1차 자료, 예문들, 어떻게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인데요. 또 다음 강의에서는 이 New Romantic English만이 가진 또 다른 여러분들에게 영어 교육에 어떤 면에서 또 다른 혜택이 오는가?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주목해서 이 책을 최대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사용법에 관한 요 강의의 짝이 되는 강의가 또 나옵니다. 그쪽도 기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에 함께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